예, 안녕하십니까. 전기 판넬을 이제 이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신설 설치하는 것과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아무래도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이제 철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설치하는 방법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1난방짜리 컨트롤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터치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컨트롤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뭐 콘센트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그냥 콘센트를 끼워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뭐 판넬 뭐 개수가 굉장히 좀 많아진다든지 안 그러면 그 판넬 개수는 작더라도 뭐 같은 곳에서 분리 난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1난방이 아니고 2난방 난방을 두 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구입하시면 뭐 왼쪽은 뭐 조금 온도를 높이 하고 오른쪽은 좀 낮게 하시는 뭐 그런 방법도 뭐 컨트롤을 어떤 걸 구입하시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가격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몇천 원씩 차이 나올 거고 디지털이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지털이 아니냐 요 아날로그 그런 시스템이냐 뭐 이런 건데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뭐 대략적으로 1난방은 보통 1300와트 정도 미만일 때는 한쪽 1난방을 사용하시고요. 2난방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이제 뭐 와트 수가 많이 높아지거나 여러 장을 사용하시거나 분리 난방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보통은 여기 선색 사양을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녹색은 적지선이고 여기 있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파란색과 빨간색 같은 경우는 난방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난방이니까 선이 두 가닥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접지선을 제외한 그런 선 색상은 두 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도 자 이제 기존에 설치를 이렇게 했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쫄대 이제 몰딩 쫄대를 이렇게 되어 놓는데 이렇게 걷어내시면은 판넬이 이렇게 판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난방을 하지 않는 곳 하는 곳과 벽과의 거리 요거는 뭐 대략 뭐 물건을 놓지 않는다 뭐 놓는다 이런 거 따라서 조금씩은 커지니 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판넬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이전 설치를 할 건데 여기를 조금 이제 치우고 이쪽으로 이제 난방 판넬을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차이점이 뭐냐면 난방하지 않는 부분에 판넬 두께와 똑같은 두께를 가진 여기 아직 보면 딱딱 좀 많이 탄탄하죠. 고무 재질이 요거 자세히 냄새 맡아보면 약간 고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분홍색과 검은색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처럼 검은색과 여기 보시면 분홍색이 있죠. 근데 검은색이 훨씬 더 이제 냄새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검은색은 뭐 위에 물론 뭐 장판을 깔고 위에다가 뭐 이렇게 실리콘 마감 처리를 싹 다 하면 그렇게 냄새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 방문을 좀 닫아놓고 이런 부분 좀 밀폐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은근히 이게 냄새가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분홍색을 가진 마감재를 사용하시면 좀 굉장히 좀 냄새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 나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위에 이제 장판도 인터넷에 구매를 하시면 뭐 일반적으로 뭐 거의 뭐 택배로 다 요즘에 다 배달이 되죠. 그래서 뭐 몇 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뭐 잘라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철거하면서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설치를 하는 모습과 전기 배선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철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저기 접지선 연결되었죠.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난방을 이제 할 때, 예, 쉽게 말하면은, 예, 이난방 할 때 쓰는 선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빼놓고 잘라 두시고요. 맨 마지막에 이 끝나는 부분이죠.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은 부분. 요럴 때 같은 경우는 마지막을 이렇게 끝단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물기가 들어가서 뭐 습기나 이런 걸로 해서 쇼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라인을 다 조립하시고 결선을 다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 끝단을 이렇게 정리를 그냥 잘라서 마감 처리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결선이 잘 되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센트 연결하기 앞전에서 첫단 이제 처음 시작이죠. 처음 시작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 그 부분은 띄우지 마시고, 아니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마시고 조금 띄워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이 접히거나 이렇게 눌려서 끼어 있는 부분 보이죠? 이렇게 끼어져 있다든지 이러면은 여기도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조금은 조금 띄워서 시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보시면은 밑에 바닥에 이제 고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밑에 비닐 작업이라든지 보온재 작업, 이게 쉽게 말하면은 뭐 은박
그 보온재 같은 경우를 깔지 않고 바로 위에 그 시공을 하셨는데, 뭐 1층 완전 1층이라든지 습기가 많다든지 바닥이 굉장히 차갑다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뭐 보통은 밑에 비닐을 한번 깔고 작업을 하시다든가, 안 그러면 은박 보온재에 우리 두꺼운 거 말고 3T에서 5T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한번 바닥을 깨끗하게 한번 보강을 잡으시고 그 위에다가 판넬을 시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판넬을 딱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뒷면이 앞면과 다르게 그냥 종이 재질이나 안 그러면 은박 테이프 정도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물이 침투를 할 수가 있죠. 요 안에 보면 여기 요 안에 이게 홈이 파여져 있고 그 위에 이제 마감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습기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합선이 일어나거나 누전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닥에 어떤 이런 뭐 그냥 바로 시멘트거나 습기가 많거나 이제 습기와 이제 습기가 많은 곳이나 이제 물을 막 이제 뭐 자주 흘린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동물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럴 경우는 필히 이렇게 해서 밑에 보온 작업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조금 효율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이득을 보실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거는 뭐 불과 한 10분, 10분 정도 안 걸리죠. 판넬 철거하는 경우도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판넬은 이제 누구나 쉽게 설치하시고 뭐 철거도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거의 이런 거 뭐 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뭐 판넬을 옆방에서 이제 옮겨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구도를 잡을 때 좀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됐든 이제 콘센트 위치가 이제 가까워야지 이제 부대 중 마지막에 설치를 칠 때 짧은 거리에서 전선을 연결하시고 마감 처리를 할 때 좀 깔끔하게, 전선을 이게 너무 먼 곳에서 이렇게 쭉 콘센트를 가져오시면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 주변에 이제 조절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판넬을 위치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판넬 두께가 15mm 정도 됩니다. 15mm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턱이 없는 곳 있죠. 문이 열닫고 할 때 턱이 없는 곳에 설치하실 때는 조금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판넬을 설치하면 옆에 이제 부자재를 이제 또 설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장판이라든지 뭐 데코 타일을 이제 또 올리실 건데,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문 주변에 이렇게 설치하실 경우 같은 경우는 설치하실 경우에는 출입문을 여닫는 이 공간에는 부자재가 들어가는 위치를 좀 이제 꺼서 이제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이 여닫는 이 공간만큼은 이제 신발을 놓거나 이런 용도로 이렇게 또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문을 뭐 15mm 정도 위로 올리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설치하실 때는 한 이 정도 문이 여닫는 이 공간은 띄워주시고, 한 여기까지 이렇게 띄워주셔야 되죠. 띄워주시고 설치를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렇게 판넬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위치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이제 판넬과 판넬을 OPP 테이프라든지 뭐 이 테이프를 가지고 이게 고정을 해주시고 주변에 이제 부자재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에 다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칼집을 넣고 살짝 이렇게 기울이면 다음번에 자를 때도 굉장히 쉽게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닥까지 마감재를 다 시공을 했고요. 싱크대 바닥까지, 원래 이렇게 싱크대 바닥까지는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왕 하는 김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왕 하는 김에 밑에까지 다 깔끔하게 마감재를 넣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신발 벗고 문 여는 곳이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OPP 테이프 가지고 이제 판넬과 이제 마감재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이제 이런 테이프. 근데 일반 천 테이프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은색 저게 OPP 테이프가 아니고 일반 천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끈적끈적한 게 굉장히 많아요. 끈적하고 나중에 실밥이라든지 이렇게 막 쓰러진다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괜히 좀 발생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랜 시간 동안 두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OPP 테이프 중에 이렇게 그냥 전기 판넬 또 구입할 때 이게 또 부자재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아까 그냥 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파란색과 빨간색만 연결을 해준다. 말이고, 마지막에는 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젖지, 녹색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끝단을 잘라서 이 저전 테이프로 따로 이게 길이별로 하나씩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같이 쇼트로 시키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단락을 시켜주고, 이쪽에는 연결을 해서 컨트롤러에다가 결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란방일 때는 빨간색과 파란색, 녹색 줍지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PP 테이프를 다 이게 붙였고요. 이게 여기에서 물론 위에 장판을 깔시면은 위에서 이제 물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바닥에 있는 그 골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습기가 역류해서 코일에 합선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때문에 위에 테이프 마감을 확실하게 해주고요. 물론 이제 밑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판넬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기능도 또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전기 조인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더 이상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조절기는 이렇게 빠져 있고요. 자, 여기처럼 이제 턱이질 경우는 출입구 쪽인데 나중에 장판을 시공하기 전에 요 위에 물론 이제 장판 시공하고 마지막 몰딩 처리를 할 겁니다.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들떠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장판 시공하기 전 때 이제 또 본드 있지 않습니까? 본드를 끝 부분만 살짝 한번 끝 부분에다가 이제 본드로 처리를 해서 얘가 이게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장판을 위에 올리시고 마지막에 끝단에다가 이제 몰딩 처리를 몰딩 같은 경우는 장판을 구매하실 때 부자재를 보통 이게 몰딩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구입하셔서 한 2m짜리 2개 정도 구입하시면은 이런 출입문에 이렇게 기역자로 이제 테두리를 두를 수 있는 크기가 될 겁니다. 뭐 물론 그보다 조금 짧게 해줘도 되는데 보통 2m 정도로 이게 부자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테이프는 꼼꼼하게 다 붙여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OPP 테이프가 한 롤에 약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판넬 1750에 850 가로 1750에 세로 850 이렇게 세로 850짜리 3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옆에 부자재 3장 반 정도, 이게 부자재 같은 경우는 3장 반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3장 반 정도 들어갔고요. 그 작업 시간은 그 이제 이전 설치 이전할 때 철거할 때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이 정도 설치하는데 30분 정도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장판을 시공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두 시간 내외에 이렇게 작은 곳에는 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판 시공하시고 테두리 이제 실리콘을 이게 또 실리콘 작업을 해주시고 하면 거기서 한 3-4시간 정도면은 이런 크기 정도는 혼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저 다시 이제 또 요 장판을 시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장판 시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장판은 이렇게 연결시킬 때 아시죠? 서로 겹쳐서 정중앙을 이게 똑바로 쫙 잘라내면 아래 위에 거 밑에 거랑 그 옆에 여분 나오는 짜투리 부분을 빼게 되면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림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조금씩 조율해서 맞추시면은 또 괜찮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이제 장판 접착제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들떠 있는 부분들도 자기들끼리 딱 달라붙게 될 겁니다. 물론 저쪽 뒤쪽에는 이제 수도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 장판 마감 몰딩이라든지 조절기 달라붙고 조절기 위치를 잡고 몰딩 위치를 설정해서 고정해주면 판넬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하루에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시공해도 괜찮지만 이 정도 크기 같은 경우는 큰 힘은 들이지 않고도 이게 시간을 좀 내시면 가능할 겁니다. 이게 판넬 같은 경우도 직접 사러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 이제 인터넷으로 그 택배 배달을 해도 요즘에는 잘 갖다 줍니다. 파손이라든지 이 부분 약간 찌그러진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이동 관련해서 약간씩 찌그러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안에 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락되지 않는 이상 그 외관이 약간 찌그러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물론 깔끔하게 오는 것도 제일 좋은 거는 맞습니다만 그 외관 때문에 신경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그거 크게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 실리콘 여기가 크게 실리콘을 칠하면 되고요. 실리콘은 간단하죠. 위에 노즐 하나만 잘 만드시면 이렇게 실리콘 칠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중에도 보면 실리콘 노즐 만드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초보자들도 그 노즐 하나만 잘 만드시면 실리콘 칠하시는 거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물론 요거는 실리콘 노즐을 최대한 작게 아주 작게 될 수 있으면 정말 거의 꼬투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1cm 미만 정도 접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많이 칠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판 같은 경우는 보통 금색, 근데 여기 같은 화이트 계열입니다. 화이트 계열이다 보니까 여기 약간 밝은색, 흰색 부분, 이렇게 내지는 회색은 좀 그렇고 흰색 부분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장판 색깔과 어울리게 노란 계열 통이면 금색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거 말고 또 밑에 또 판넬을 또 신설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 장판 시공하는 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인터넷에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작은 것은 손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있습니다.